하늘이 좋습니다. 하늘 빛은 파랗고요. 지금 나그네가 보고 있는 저쪽이 동북쪽이 되겠는데요. 뭉게구름이 나지막한 산 잔등이에 걸쳐 있습니다. 하늘 가장자리도 푸른색이 예쁜데요. 하늘 복판 쪽으로 갈수록 아주 푸르다 못해 파란 물감을 뿌린 듯 합니다. 지금부터 나그네가 어떤 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억을 더듬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억을 더듬어야 하고, 그 새가 지금 나그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그네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거리로는 한 10여 미터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미새 아니면 아비새가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 새끼를 먹이고 있습니다. 저 새가 알을 낳은 걸 본 거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알에서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았는데요. 저 알을 낳은 어미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저가 둥지를 틀어 알을 낳은 걸 보는데도, 그때도 어미새 아니면 아비새가 먹잇감을 잡아서 가까이 접근하다가 나그네가 지 새끼를 구경하는 걸 보고서는 빨랫줄에 앉아서 꼬리를 찰랑찰랑 흔듭니다. 저 새는요, 꼬리를 어떻게 보면 방정맞게 아래 위로 흔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해당 현실에서 저 새를 얘기했고요. 나그네가 저 새를 알게 된 곳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람골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지명 중에 바람골이라고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동네가 안동에도 있는데요. 안동에 일찍면 어느 곳에는 바람골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그네가 길 따라 마음 따라 다니면서 바람골이라고 하는 지명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았다면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바람골은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어느 골짜기입니다. 그 국도가 아마 34번일 텐데요. 홍천읍을 통과해서 인제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국도였습니다. 국도변에서 바람골은 약 3km 내지는 4km, 거의 10리 길이 되겠습니다. 골짜기가 매우 깁니다. 그 골짜기 중에서도 나그네가 허름한 농가를 빌려서 살던 곳은요, 가장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한참 떨어진 말 그대로 외딴 곳이었는데요. 그 외딴 곳 건너편에 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그 당시 살 때는 그 건너편에 늘 사람이 살지 않았고요. 그들 노부부는 그 아래 마을에 집들이 여러 채 있는 마을에 또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경작지가 예전에 살던 집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 부부는 자주 올라오곤 했는데요. 남편 되는 노인의 머리를 두고 나그네가 성과 상관이 없이 백노인이라고 처음 그를 본 순간 별칭으로 지었습니다. 까닭인 즉슨요, 대머리는 아닙니다. 백노인이라고 하여 대머리는 아니고요, 머리가 깁니다. 머리털이 긴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60을 좀 넘었을 겁니다. 나그네가 40대 초였고요. 흰머리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 때 그 노인이 뱀을 잘 잡았습니다. 긴 고무장화를 신고 뱀을 본능적으로 잡는데요. 뱀을 본능적으로 잡는 까닭은 젊었을 때 한번 뱀에 물려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 손가락 중에 하나가 뱀에 물렸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겨울이 되거나 날씨가 추우면은 그 뱀에 물린 곳이 몹시 쓰리고 아팠답니다. 그 고통을 몇십 년 동안 겪고 살다 보니까 백노인은 본능적으로 뱀은 무조건 다 잡아버립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백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백노인이 다리 건너서 나그네가 사는 곳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백노인은요, 헛기침도 안 냅니다. 본능적으로 뱀을 잡는 습이 배어 있어가지고, 게다가 장화를 신으므로 늘 장화를 신습니다. 고무 장화를 신고 풀밭을 걸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인의 몸은 완전히 그냥 미라같이 깡 말랐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보통 민첩하지 않았고요. 그런 노인이 나그네 가까이 다가올 때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갑자기 그냥 코앞에 나타나서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 새가 꼬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그때도 나그네가 빌려서 하는 농가, 그 새는 아주 웃깁니다. 그거는 팻마루가 아니고요, 방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었는데, 조그만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 귀퉁이에 건방지게 그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았고요. 그때 마침 백노인이 왔길래 저 새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백노인은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글쎄, 우리네는 무당새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 백노인을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건 앞에 글쎄를 달았고요. 하던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 윗대부터 들은 그런 말로 말을 하는 나름대로 어떤 남의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는 서울에 살았고요.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건 다 백노인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곤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백노인은 그 새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무당새라고 했고요. 나그네가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 새를 보면 무당새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그네가 달반 말레이에 있을 때였는데요. 궁금하여 한번 찾아보았더니 무당새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바람골에서 목격한 그 새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새는 어쩌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새 같이 이렇게 나그네가 정보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쪽에 있는 비해당에 지금 새끼를 거의 다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어디를 가도 그 새는 있었습니다. 청송에서도 그 새를 보았고요. 그 새는 제비만큼이나 사람을 잘 따릅니다. 어쩌면 제비보다 더하게 우리 사람한테 친근감을 나타내는 새인 것 같습니다. 까닭은 저 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의 사는 가까이에 둥지를 틉니다. 예전에 나그네가 봉화 상계서원 생활을 할 때는요, 그 녀석이 뒷간에 보면은 벽돌이 하나 부서져서 그 구멍이 뚫린 그 속에다 알을 낳아 또 새끼를 키우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여간 무당새라고, 박노인한테 들은 무당새라고 하는 그 새는 사람 가까이, 사람이 사는 집 주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나그네가 목격한 바, 그것도 강원도, 청송, 의성 이렇게 여러 고장에서 목격한 바이고요. 이제 얼마 후면 지금도 부지런히 부모새가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먹이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다 그냥 작은 벌레일 겁니다. 이제 나그네가 저 새의 이름을 정확히 압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달반 말리에서 추적을 해보았고요. 저 새의 정확한 명칭은 딱새라고 합니다. 근데 고장에 따라서 저 딱새를 두고서 무당새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백노인이 나그네에게 알려준 무당새는 허튼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원도 홍천이었고요. 또 바람골이었고요. 나그네한테 그 새 이름을 알려준 백노인은 거기서 대대로 터전을 내려온 윗대부터 그 새를 두고 무당새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노인네가 오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노인네 이 세상에 없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고요. 명대로 오래 살진 못한 것 같고요. 죽기 전에는 좀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백노인의 성은 박씨였고요. 박노인은 나그네의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그네가 바람골에 살 때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노인과 젊은이가 친구가 된다는 걸 알았고 우리의 친구 사이를 다 인정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술이 한번 들어가면은 일주일 보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노인의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부가 싸우면 각자 와서 나그네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그네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남편, 즉 나그네의 한때 좋았던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따라 그가 몹시 그립습니다. 그가 알려준 무당세, 그의 지식은 어찌 보면 정확했습니다. 그가 단지 무당세를 딱세라고 한다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만 알지 못했을 뿐이고요. 볕 좋은 오후, 오늘은 2021년 5월 17일이고요. 볕 좋은 오후, 비회당에서도 나그네가 길동무에 올라앉아서 오늘은 비회당에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는 딱새 이야기와 딱새를 알려준 강원도의 사회적 좋았던 노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